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사람들이 핏발이 서 있습니다. 진용이 아직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때 그 뭉쳐져 있던. 그래서 민주당의 불리한 선거입니다. 이 지방선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때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굉장한 일이죠. 그럼 근데 그럴 경우에 시간이 너무 길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개인 사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리 모여가지고 사람을 묘하게 만들어가요. 그 집단들이.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닥치고 이재명. 이게 자꾸 늘려나가게 되네요. 왜냐하면 방송을 중간에 이제 이거 선거 대선 이후로는 컨셉을 완전 바꾸려고 지금 안 그래도 그러고 있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좀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어제는 봄비가 이틀째 내리고 있어요. 뭐 아직도 꾸물꾸물한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아주 뭐 이제 같이 사는 걸로 완전히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아무튼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이제부터 장기적인 전투가 시작되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아까 차 타고 오다가 지금 이 녹음 시간으로 아까 11시라고 그랬나? 우리 한 PD가 자꾸 그 윤석열이 뭐 집무실 이전,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고 뭐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뭐라고 할지 그 제목은 거기 뭐라고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1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미 결정된 것 같은데 이 참 희한합니다. 그거 뭐 그당 고문 이재호 씨가 뭐 이건 풍수지리설로 해서 뭐 가는 게 확실하다는 식으로 뭐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슈를 이끌어가는 데는 대단합니다. 그게 좋은 이슈건 나쁜 이슈건 최고의 리더입니다. 이슈 리더. 그것을 국민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가 원하면 한다는 식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바뀐다는 게. 근데 그게 아이고 이거 뭐야 오토바이 소리가 막 납니다. 근데 그 당 대변인 그 김은혜 저번에 보니까 뭐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 비서실 뭐 어디까지 뭐 30분이네 어쩌니 막 이런 개소리 하고 있던데 5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뛰면 5분.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아마 지가 이명박 때 있을 때 그 정도 시간이 걸렸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간 후로는 그 시스템을 그 실제로 좀 오래 거리가 좀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그걸 아예 집무실 자체를 그리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국방부로 가겠다는 건 쳐들어올까 봐서 그러나 봐요. 국민들이 집회해 갖고 우리 국민들이 촛불 들고 그래서 군인 벙커로 들어간 겁니다. 국방부 청사라는 건 군대 벙커입니다. 그 전에 왜 전두환이 집권할 때 거기 뭐 총격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리 가서 군인들한테 지키라고 하려고 그러나 본데 참 어리석습니다. 그게 말이죠. 이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 때부터 공고히 아주 철벽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하 벙커부터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도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철저하게 대비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게 뭐 지금 청와대가 하루 이틀 전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시스템을 100%다 가서 활용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뭐 국방부 청사라고 뭐 준비가 안 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전시라든가 비상시에 이 청와대라는 데는 완전히 거기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력까지. 다른 데가 다 뭔가 폭발을 당해 갖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가 아니 국민들한테 뭐 이러이러해서 내가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국민 여론조사를 해본다거나 그 조중동이라든가 이 보수 언론들 틈만 나면 여론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하고 이 대선 중간에 봤죠. 아무 말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간다고 하니까 가나 보다 하고 뭐 기자놈들이 언제 취재 한 번을 하나 쫓아다니면서 그냥 아이고 우리 폐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 정치입니다. 그래 자 이렇게 당선시켜준 분들 기분 좋습니까? 0.7%인가?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을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굉장한 난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2년 동안을 여소야대로 정책이라든가 모든 게 2년 지나면 이 사람은 그때 가면 레임덕이에요. 지금 시작하면서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히 움직일 텐데 기껏 시작한다는 게 집무실 옮기겠다고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용산이니 뭐 저쪽에 자기를 100% 지지했던 뭐 압구정동 저쪽 강남 쪽 거기 이제 고도 제한 받는다고 그러는데 거기 건축하는데 그러고 뭡니까 아파트 꼭대기에 방공포 설치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청와대를 경비해야 되니까. 이제 발등 찍은 겁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뭐 어느 기사 보니까 뭐 국방부 저 청사 안에 뭐 저기 뭐야 매점 주인 뭐 인터뷰했대. 나 윤석열이 찍었는데 이제 매점 쩍변하게 생겼다고. 매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게 국방부를 그리 가서 아파트 뭐 누군가가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그건 모르지만 그 정도로 단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당신들이 뽑은 겁니다. 지금 우리 지지자들은 뭐 아니겠지만 시작하면서부터 뭐 하나가 제대로 맞아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목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호도 경호지만 모든 복합적인 시스템이 국가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데를 저렇게 지멋대로 가버린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직 대통령이 아직 있습니다. 5월 9일까지인가? 그러면 그분이 있는데 아직 지금 인수인계 단계고 당선인 신분이에요. 당선자. 근데 지가 뭔데 미리 서둘러서 뭐 얼마 전에 청와대 그 뭐 둘이 독대에서 뭐 만나기로 한 거 이렇게 빠그러졌죠. 그게 들어보니까 김경수 지사하고 또 누구누구 해서 이명박이 사면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거 해결하자고 그런 요구 조건들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니 뭔 개소리야. 그냥 당선자니까 초대해서 차라도 하시면서 고생했다. 국정을 잘 이제 앞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런 정도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요구 조건을 내건 겁니다. 이 미친놈들이. 이게 무슨 점령군처럼. 아니 왜 이명박을 풀어줍니까? 지가 잡아넣었잖아요. 지가 풀어야지.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에 피 묻히게 해? 이 새끼 뻔뻔한 새끼. 그러니까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러고 참 우리 갑자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저쪽은 이겼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진 쪽에 말이에요. 졌는데 뭐가 이상하게 어수선합니다. 뭔가 이걸 추스려야 되는데 자, 왜 졌느냐 우리가. 원인은 뭐고 이러이러해서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는 총사퇴한다. 이러이러한 책임을 지고 이런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않고 이낙연이는 갑자기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이 사람이 대선 후보였나?
보통 대선 후보나 누군가가 선거에 지면 뭐 약간 휴식도 취할 겸 뭐 할 겸 약간 어디 좀 외유도 하고 그럽니다. 칩거를 한다거나.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 진짜 웃기는 양반이다. 이게 지가 대통령 후보였다고 생각하나 보다. 지가 왜 미국을 갑니까? 종로 국회의원 그만 내팽개친 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아서 외유를 한 건지. 아무튼 이 패거리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아직 그 선거 패배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네들끼리 지금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자리 저 자리 뭐 자기들 패결해서 그 뭐 을지로위원회니 뭐 이런데 예전에 하던 거 있어요. 그 김근태 예전 고문이 두목이었죠. 근데 그쪽을 필두로 해서 이낙연 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낙연 개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이낙연이가 무슨 개파를 가질 정도 인물이 못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호남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호남인들이 이끌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호남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인 중에 사람을 하나 발탁해서 총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이낙연의 전성기가 열린 거죠.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라도지사, 자기가 전라도 고향이니까 내려가면 웬만하면 붙지요. 당에서 공천 받으면. 근데 그거 끌어올려서 국무총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의 전권을 일임하다시피 했죠. 책임 총리.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이해찬 총리처럼 그 정도로 힘있고 그렇게 또 센스 있는 총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는 강력한 그 야당 독재 정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소 야대 국회에서 총리가 뭐게 힘들 게 있습니까? 그때 이낙연 개라는 개파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그때 저도 이낙연이가 뭐 엄중하게 이렇게 목소리 착 가라앉히고 뭔가 침착하게 이렇게 뭘 하길래 저 사람도 크게 될 인물이다. 그래 나도 전라도 사람인지라 호남에도 또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하다. 이래서 한 명은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 근데 이 사람 하는 행위가 안 될 집만 골라서, 그리고 아집이 있어요. 아집. 그러니까 자신의 그릇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 크게 본 거예요. 요만한 게 지가 이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감히 DJ급으로 자기를 올려요.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 말같이 기자 나부랭이나 하던 놈이에요. 그러다가 양지로만 쫓아다닌 겁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어디 가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해줬죠. 80년대에 동아일보에 입사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따뜻한 데로, 그러고 동아일보에서 저 해직 기자들 막 생기고 이부영일부터 모두 막 그럴 때 그건 열심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전두환이 독재 빨아주면서 뭐 도대체 어디 가서 찬바람 한 번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DJ가 집권하면서 데려간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니까 너도 와라. 그리고 여러 각계각층의 인재들을 모아서, 운동권 애들만 데리고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DJ 주변에 맨 운동권 애들이죠. 자기 가신들은 깜냥이 안 되니까 밀어버리고, 뭐 건너갑이 누구 막 있어요. 그 야당 때 그 옆에 다니면서 보디가드 겸 뭐 이렇게 끌고 다니던. 그 이제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인재풀이 많이 부족하지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발탁된 것들이 그 김영환이 같은 놈들, 개새끼 어디 가서 막 눈에 불 켜고, 아니 배신을 하면요 그놈들이 더 독하게 배신을 해요. 원래 묘하게
원래 저쪽 당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아주 악랄하게 배신을 합니다. 그 운동권에 있던 놈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민주당에 있는 놈들 중에 그 운동권에서 온 놈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 놈들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을 지금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을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이낙연이 말하자면 매개체가 된 겁니다. 그 놈들의 숙주가 됐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낙연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낙연은 지가 그 깜냥이 돼서 지가 그것들을 진두지휘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운동권에서 노쇠한 늙은 놈들이 또 그 자리에서 계속 더 버틸라고 어떤 놈이 좋을까? 가능하면 전라도 놈이 좋겠다. 제가 진짜로 저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이 앞에 선거 때 김홍거리 있잖아요. 김홍거리를 목포에 국회의원으로 나가야 된다. 이러고 내가 안산에 내가 아는 선배 그 목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호남에 다시 인물 하나를 DJ의 그 어떤 뭔가 이어나갈 수 있는 뭘 하나를 키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목포에 그 당시에 박지원이가 거기서 국회의원 또 한다고 나온다고 할 때인데 결국 나와서 떨어졌지만은 그때 그 김홍거리를 그리 내려보내서 선거에 이기기 분명히 당선됐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 가고 뭐 그 민주당에서 만든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되지. 그러고 길길이 뛰어갖고 욕만 존나게 먹고 나중에 보니까 뭐 여기저기 부동산 문제 비리가 막 있어갖고 이 물건이 아니었구나 하고 저도 그러니까 실수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열린우리당 있죠. 그것도 위성정당이 만들어졌었는데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이랑 이번 이재명 저 대선 후보 대선 때 그걸 합당을 한 것 자체가 아주 패착입니다. 저 그때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근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이고 어디고. 근데 왜냐하면 그때도 이 민주당의 이 행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걱정을 했어요. 이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대체할 선명한 정당이 필요한데 열린우리당이 그대로 있어줘야 돼요. 뭔 족반다고 병신 새끼들이 그리 기어들어가. 나 진짜 이 최강욱이 그러니까 그게 손혜원 씨가 그 만든 겁니다. 그거 저 정봉주 모두 뭐 몇 명이서 정봉주 그 새끼 너무 팔랑개비라서 그래 갖고서는 손혜원 씨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냥 열린우리당으로 가라. 그러면은 제3당 그러니까 제1당은 못 되더라도 제3당은 될 수 있어요. 당내.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고 뭐고 다 없애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비례대표 받아서 해도. 그런데 지역구에 출마해도 당선될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뭔 개 좆반다고 민주당이랑 합당을 해? 이 새끼들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아이디어였는지 그게 뭐 하나로 뭉쳐서 뭐 움직이기 위해서 그거 뭐 마쿠에서 뭐 누구냐 우상호가 뭐 작업을 했네 어쨌네 막 그러던데 그건 패착이에요. 열린우리당이 그대로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뭐예요? 합쳐놨는데. 근데 그 민주당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곧 지금 지방선거잖아요. 6월 달에.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 지금 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는 게 민주당에는 호재입니다. 사실. 막 가지 말아버리면 안 돼. 가가지고 뭐 부동산 문제 뭐 문제 이제 복잡하게 막 얽힐 겁니다. 거기에 그 경호실 문제 때문에 고도 제한 이런 거 막 받잖아요. 대통령 뭐 어디는 뭐 몇 층 이상 못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그래도 풍수지리상이나 뭐 역술로 해서 뭐 그게 좋다고 뭐 건강에 좋다고 했나 어쨌든 아무튼 죽어도 간다고 하니까 서울시장 선거에는 불리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그렇다면은 이때
후보자를 잘 내야 됩니다. 지금 뭐 오늘 박주민 의원이 뭐 출사표를 던진다고 뭐 당협위원장 그만뒀다고?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말을 해. 여기 지금 안 보인단 말이야. 뭐 텔레비로 보는 거야. 그런 기사를 봤어요. 아니 근데 그거 저 시장 출마하는 당협위원장 그만두고 나가는 건가? 나 그건 참 모르겠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의를 보이겠다, 결기를 보이겠다 이거 같은데 참 그 뜻은 가상하나 주민 씨 좀 참으시오. 아이고 경선에서 또 그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그 이슈도 만들어내야 되니까는 나오는 것도 뭐 나쁘진 않으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서울시장은 김동연 씨 있죠. 요번에 그 대선에 나왔다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던 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지. 그분이 저는 굉장히 온당한 후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데가 지금 지형적으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김동연 씨 같은 분이 아마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길 겁니다. 그러면은 더구나 요번에 그 이재명 지사 저 선거 끝나고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신규 입당이 11만 7천여 명입니다. 이제 더 늘어났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 여성들이지요. 그게 뭐 반발 그러니까 뭐 이준석의 그 이대남 뭐 그런 저 선거 전략에 반발한 뭐 그런 영향도 있긴 있을 것 같고 심상정의 정의당 그쪽에 실망한 아마 여성들 같아요. 6% 받던 게 2점 몇 %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지도가. 그러면 이제 심상정이 이제 그냥 끝난 겁니다. 거기는. 정의당이라는 당은 이제 그것도 똑같다니까요. 그게 변절을 하게 되면은 무섭다니까 아주 비열하고 장난하게 변절합니다. 이제 김문수랑 어차피 원래 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같이 운동권에서 움직이는. 이제 심상정이가 김문수랑 같은 과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아무튼 이제 여자를 활용해서 자기가 여자니까. 어쨌거나 그러고 지금 수원시장 하시는 염태영 씨 있어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친하지 않으나 전에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하고 그럴 때 무슨 행사 때마다 가서 제가 이제 악수도 해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날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경기도지사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좀 더 그 합리적인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선에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이걸 이기지 않고는 이제 민주당이 깔아앉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럼 윤석열 정부가 내걸 기치가 뭐 국민 화합 뭐 이런데 실제로는 국민 화합은 그 전부터 화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 슬로건을 갖고 정치를 했는데 할 때뿐입니다. 선거를 치룰 때는 무섭게 그냥 국민을 편을 가릅니다. 특히 보수당 이쪽에서 모든 언론이나 뭐가 막 정신이 없이 국민의 편을 가르지요. 그러더니 지금 이제 조용하잖아요. 약간 이제 잠잠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주진영에서는 지금 진영을 완벽하게 지금 갖춰야 돼요. 빠릅니다. 저는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윤호중이나 이 사람이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는 반대입니다. 이 사람 내려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꿍꿍이가 있어요. 그게 뭐야? 난 이낙연계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몇몇이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퇴출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물갈이 대상들이에요. 본인들도 알 겁니다. 특히 그 대전 지역구 이상민 의원 있죠. 이 새끼는 이거 아주 완전히 뭐 국힘당보다 더 국힘당 같은 놈이에요. 난데없이 이재명 보고 뭐 선거에 패배했으니까는 조용히 있으라는 식이에요. 아니
이놈이 원래 정치 시작을 선진당에서 한 놈입니다. 이해창이 김종필이 그쪽 그래갖고 민주당으로 흡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민주당 성깔이랑은 맞지 않았는데 다양한 인재풀을 모집하느라고 그 사람도 들어와서 민주당 깃발로 몇 선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그러면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다는 소리예요. 민주당에. 민주당에 나올 게 없다. 슬슬 변신해보자. 이 정치인들은 말이에요. 늙어갈수록 욕심이 생겨요.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해야겠다.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참 오랜 세월 내가 질곡도 많았지만 그래도 할 만큼은 했다. 이러고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워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늙어갈수록 더 그냥 욕심만 생기고 악다구만 쓰고 이상한 쪽으로 돌아갑니다. 총기도 없는 놈들이 그냥 앞뒤 안 맞는 굉장히 극우 반동으로 바뀌어요.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낙연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 의원들은 이번에 100% 다 물갈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당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바꿔야 됩니다. 젊은이 당으로. 지금 유권자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50대건 10대건 그 당을 제대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보통 요번에 선거 때도 보면 여론조사 하면 60대 이상은 무조건 윤석열 지지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왜곡이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론 왜곡, 여론조사가 다 틀렸잖아요. 다 10% 남짓 그게 국힘당이 이긴다고 불쏘시개를 막 뗀 겁니다. 민주당 이제 골로 갖다 버려라 이러고. 앞으로는 여론조사는 기관을 허가를 아주 굉장히 빡세게 어느 요건을 갖춘 그 상태에서 그런 업체들을 시켜야지 아무나 신고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놈의 여론조사가 꼴 같은.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빨리 등판하는 건 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미지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과오가 있잖아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으로 덤태기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사람들이 핏발이 서 있습니다. 진용이 아직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때 뭉쳐져 있던. 그래서 민주당의 불리한 선거입니다. 이 지방선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때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굉장한 일이죠. 근데 그럴 경우에 시간이 너무 길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개인 사당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리 모여가지고 사람을 묘하게 만들어가요. 그 집단들이.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때 윤석열이 좋자고 사람들이 막 밀어준 것 같아요. 너 되면 내가 좋다. 내가 지금 10년 5년 와신 상담 그걸 권토중 내에서 내가 뭔 자리 하나 차지하자고 그렇게 개발세발 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먹어 가면서도 윤석열이 됐잖아요. 이제 내가 됐다 그런 겁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해먹고 이제 욕바지 돼요. 두고 보세요. 뒤에서 알짜배기 긁어먹는 놈들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권력을 대통령이 쓰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권력 못 쓰는 거 봤잖아요. 권력은 엉뚱한 놈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호수 총장, 나 이 김호수 총장, 윤석열이 총장하고 나서 그 다음 후임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 뭐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문재인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졸지에 대선 후보급으로 페이스북에 보면 기호 1번 붙어갖고
뭐 나오대. 그러니까 패러디지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자격 있다 이런 식이지요. 근데 쫓겨내려고 권성동 이 개새끼 같은 새끼 이거 봐. 나가라고. 알아서 나가라고. 아니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지들은 아니 엊그제 지들이 그저 막 대통령 들이받고 그러고 있던 놈들이 뭐 김호수 보고 나가라고. 이 사람 나가면은 진짜 대한민국 바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가문, 내 자신, 내 자식들한테 체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 버텨야 돼요. 그렇다고 뭐 징역 보내겠어요? 절대 안전합니다. 국민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 정권은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받침대가 약해요. 지지율이 우선 그렇고 이제 두고 보세요. 헛발질 계속하고 국제적인 망신당하는 국가 될 겁니다. 이거 만들어 놓은 거 하루아침에 자꾸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이제 눈을 뜨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정신이 홀렸구나 뭐해. 이런 생각을 곧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5년은 견뎌야 돼요. 저는 5년을 견디고 산다는 걸로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이 정권 하에서 잘하건 잘못하건 또 뭐 언제 탄핵을 시키고 뭐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옵니다. 페이스북에. 그런 일은 자꾸 반복되면 안 돼요. 어쨌거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택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선거 와중에는 가능하면 내부 총질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끝났잖아요. 그 새끼들 때문에 진 거예요. 내가 그랬죠. 이재명이 진 게 아니다. 민주당이 진 거라고. 민주당에서도 이낙연을 따르는 놈들. 이제 얘들은 여기서 끝장입니다. 이것들 다시는 이 정치계에 발딛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많이 해먹은 놈들이에요. 자연사할 그런 정도 연세가 됐어요. 지금 그 정치적으로. 뭐 그 사람이 금방 죽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보따리 싸서 고향 앞으로 가시고 지금도 이낙연 지지한다는 그 사람들은 이 논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재명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개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자 출신이나 누구 막 이런 거 지금도 현역 기자들 아직도 이재명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문파 뭐 저 문재인 문자 붙여갖고 그 설치된 놈들 그것들이 전부 다 개사기꾼들입니다. 미운이랍니다. 미운 인재. 정말 족같은 새끼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새로 타이틀을 지으려고 그래갖고 뭐 어떤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는데 그걸 할지 아무튼 우리 한 PD랑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컨셉이 좀 다양해질 겁니다. 제가 말해요. 굉장히 짧은 지식이 많아요. 깊은 건 없어요. 그냥 슬슬슬슬슬 거기까지 그 정도. 그러니까 얘기하기 딱 좋은 만큼만. 이제 그런 재밌는 이런저런 그 에피소드들을 같이 곁들여서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